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오전 아침 시험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밀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예, 소리 잘 들리시네요. 몇 분 답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비밀 전략이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월요일날 무료 방송 했었고요. 어저께부터 이제 유료 방송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밀 전략과 함께하는 시황, 오늘 시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국내 증시 상황 보면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락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장의 막연한 올리고 있는 받침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 방송 때도 제가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황이 어떻고 이 시황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말씀드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 상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저께 미국 증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기업 실적 발표도, 네, 마틸다님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기업 실적 발표 흐름들, 그리고 유가 영향, 그리고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 미국 지수 흐름도 등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53포인트 빠진 18,169선을 기록했고요. 좀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향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의 언급,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국과 비슷한 코스닥과 비슷한 나스닥 지수는 어떠냐? 나스닥 지수 0.5포인트 빠진 한 5,283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엔 지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애플 3분기 실적 발표 났죠. 거기에 대한 지수 영향은 아직은 덜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미국 지수 등락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는가 했더니 다시 하락을 합니다. 유가 제가 저번 주 수요일날 시황할 때도 당분간 50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드렸습니다. 60달러까지 왜 못 올라가느냐? 60달러까지 올라서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가의 대체제로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 판매 단가, 원가 수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유가 흐름 50달러 선에서 50달러를 회복했다가 또 50달러를 빠졌다가,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어저께 증시 왜 하락을 했고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이제 유럽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제가 주요 지수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독일 지수가 한 0.04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프랑스 지수 한 0.26%, 그리고 근데 반대로 영국 지수는 0.45% 올랐어요. 그래서 혼조세 마감을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하락은 왜 일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 엇갈린 경제 지표 흐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됐던 수치 중에 중요한 수치가 소비자 신뢰지수예요. 소비자 신뢰지수. 자,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10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98.6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경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한 부분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 밑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냐? 시장 전망치는 101.5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98.6,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 요즘은 경제지표가 전망치가 예상치가 나와요. 그러면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야, 물론 예상치 자체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설정된 예상치 지표보다는 좋게 나와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인식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에 따르면 또 일단은 현재 S&P 이전에 또 소비자 신뢰지수 제가 말씀드렸고, 또 현재 상황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에 비해서 하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흐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제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왔을까요? 주택가격 지표는 또 좋게 나왔습니다. 주택가격 지표. 물론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이제 미국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추세를 집계한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8월 달에 지난 8월 전년 대비 5.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5.3% 수치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수개월째 미국 주택가격 지수 5%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안 좋게 나왔지만 주택가격 지표는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온 거 하나, 좋게 나온 거 하나, 경제지표는 제로 베이스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두 번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뭐냐? 기업 실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기업 실적 발표된 그 주요 업체를 말씀드리면 3M 아시죠? 저희 제품 예전에 많이 썼었던 포스트잇 이런 것도 많이 썼었고요. 3M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3% 이상 하락했어요. 3M이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미국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업체인 또 월풀이 있어요. 월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달러 강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매출이 많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월풀은 얼마나 하락을 했을까요? 가전업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등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전업체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보통 11월, 12월 가게 되면 보통 미국도 연말 할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업체, 유통업체 이런 쪽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향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지켜봐야 돼야 한다는 점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가 흐름 볼게요. 유가. 자, 요즘 보게 되면 유가 감산한다고 나오면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 유가 감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떨어집니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매일 전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50달러 선에서 당분간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적어도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국제 유가 이슈 등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 유가가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감산 합의가 전에 감산 합의했거든요. 감산 합의했었습니다. 감산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영향이 나오면서 또 떨어졌어요. 감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어디서 나오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가 감산 제로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요청했다가 하루는 안 했다가 등락을 하죠. 왜냐하면 유가 흐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수급 주체가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망치 중동 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제시하는 전략에 따라서 등락 흐름이 지속이 될 거라는 점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왔죠? ECB 드라기 총재가 하여튼 지난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가 있었어요.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연장한다든지 종료한다든지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논의가 안 나왔습니다. 아무 논의가 안 나왔어요. 그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냐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유럽 시장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너무 오래 유지 않을 것이라고 또 전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 FOMC 회의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럽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장은 실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실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FOMC 회의, FOMC 회의가 다음 주 11월 1일에서 2일 날 있어요. 사실은 FOMC 회의 11월 1일, 2일 있는 거는 별 얘기 안 나올 거라 얘기해요. 아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장전 시간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발언이 있다 보니 거기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확실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 흐름을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글로벌 시장 미국 증시 하락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지표, 기업 실적 영향, 그리고 국제유가 감산 지원 전망 나왔다. 그리고 22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중단 가능성 언급, 그러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글로벌 시장 현황을 요약해 보시면 오늘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내 시장 이슈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황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했었어요. 등락을 했는데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10포인트 빠진 203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변화가 좀 보이고 있죠. 어제 한 이틀, 3일 전까지만 보더라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갭 차이가 크지가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은 물론 컸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엇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떻게 보이시죠?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컸었어요. 상승 종목 수가 230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583개입니다. 근데 지수는 많이 안 빠졌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죠?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업이 주가 움직임을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하락이 컸던 거는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한국 시장이 사드 관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코들에 대해서 좀 여행 업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장중에는 630선을 깼지만 종가에 640선을 받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 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626선까지 떨어졌을 때가 영국 브렉시트 발표가 났던 상황이에요. 일단은 거기까지 안 떨어뜨리려고 조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것은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정체되어 있다.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은 지금 17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이 정체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300개인 반면 하락 종목이 800개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도 많고 코스닥 시장도 많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저희 회사 프로그램에는 역상을 통해서 종목을 검색을 하고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시장에서 적절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사실은 중국 유커 제재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 다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의 유커 제재로 인해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중국 정부와 지금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제재를 했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중국 정부가 각국 이제 지역 정부에 대해서 유커 중국 관광객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 이슈 이후에 공식 제재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공식 제재는 처음이다 라는 점이 중국 관련주들의 조금 등락을 이룰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광객 감소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코스닥 시장 장중에 갑자기 투매가 발생하면서 지수가 확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죠. 당분간 변동성이 심한 시장의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관련 일단은 유커 관련 이슈로 인해서 유커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어떤 종목들이 하락했냐? 여행업종 많이 하락했고요. 여행업종 그리고 카지노 관련 업종 그리고 면세 관련 업종들 하락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제재 영향으로 어제 화장품주가 좀 급락세를 보였어요.
LG생활건강이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지도 9% 이상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또 안 좋은 흐름을 기록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화장품주가 포함된 부분들이 화학업종이에요. 화학업종이 한 2%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시장이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다고 하면 그 업종은 제외하고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 중에 코스맥스도 조금 최근엔 좋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코스맥스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달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중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뭔 또 규제가 나올라나 중국에서 또 뭔 규제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6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흐름입니다. 자, 기관이 17거래 연속 매도합니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자, 연기금이 팔면 투신권이 따라서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부재합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이 부재함에 따라서 개인들의 신규 상장 종목과 급등주 그리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실리는 업종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이러고 계속 지켜만 볼 것이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계속된 부진 원인이 뭘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급 주체 실종이에요. 수급 주체의 실종입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 아까 제가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 투신권이 따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매도한 금액보다 투신권이 판 금액이 한 2.5배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종목별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권 최근에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기금이 매도하면 그 종목들을 같이 파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매 흐름들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만히 냅둬 볼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들로만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영향. 제가 이걸 왜 언급했을까요? 양도세랑 시장이랑 뭔 상관인데 양도세랑 시장이랑 뭔 상관이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한 작년부터 보시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조금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연말 11월 12월만 되면 자,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져요.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수급이 좋다가 갑자기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조금 그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있어요. 좀 조그맣긴 한데 제가 좀 크게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말 중소형주 매도가 패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2013년 7월 이전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지분 3% 이상 그리고 종목별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이게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갖고 있게 되면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그럼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세금의 우려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겠죠? 주식 팔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작년은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분 1%의 시가총액 25억 원입니다. 갈수록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고객들 같은 경우, 대주주들 같은 경우 세금 내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관계없겠지만 세금에 요즘 민감하죠. 그래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자, 2014년 이전에 지분 5% 이상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3월까지 보면 지분 4% 이상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올해 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분 2% 이상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절반으로 줄어져요. 가뜩이나 수급이 주체한 상황 속에서 이런 대주주들이 많은 종목의 경우 등락이 있을 수가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갑자기 종목들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은 이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 갑자기 주가가 확 빠지는 경우 이런 대주주 영향들도 있다라는 점 연말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시황에서 조금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공매도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여러분들 공매도가 뭘까요? 공매도가 뭐냐면 자, 공매도한 세력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라든지 대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주식을 빌려서 고점에 팔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그 차익만큼 수익을 취해요. 물론 이제 공매도 제도가 물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만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매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장이 박스권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요인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자,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은 작년에 5배입니다. 작년에 5배 15조 가까이 됐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3조에 육박합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을 감안하면 코스피가 15조 그리고 근데 코스닥은 13조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동안 공매도로 거품 종목은 시가 마르자 요즘은 저평가되고 이익 나는 종목도 공매도 쳐서 떨어뜨리던가 못 떨어뜨리던가 하는데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패턴에 따른 시장 대응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험관리 필수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공매도 비중이 얼마만큼 되냐? 공매도 비중은 지난 2008년 공매도가 실시한 공매도 기록 이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자, 공매도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한 6.3%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은 1%대에서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지난해 73조,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데도 공매도 금액도 15조에서 지난해 73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도 2.3% 정도 비중을 나타내면서 2008년 0.45에 비해 증가세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렇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공매도가 늘어나서 2008년 금액 비중으로 보더라도 0.11에서 최근에 1.74까지 늘어났고요. 수량 기준으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나고 수급 조치가 없다 보니 시장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VIP 방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신용이 지나치게 많은 종목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을 잔고가 갖고 있는 게 대차잔고입니다. 대차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들 11월, 12월 가서 조금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3분기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올라가고 실적이 잘 못 나온 기업들은 다시 빠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업 실적 발표 나온 거 한 가지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전년 대비 2013년, 15년 3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후 전망치에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지수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 실적과 향후 전망이 좋게 나올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4,500억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은 정체됩니다. 주가는 정체돼요. 그 흐름들은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은 한진해운 관련 이슈들이 있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향후 전망성은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또 3분기 GDP 발표가 또 좋게 나왔어요. 한 2.7% 정도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GDP는 국내 총 생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분기 GDP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올해 목표치인 2.7 정도를 잘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영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GDP 발표하면 국내 총 생산에 여러 업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 경기 때문에 올랐어요. 건설 경기 때문에. 물론 주택가격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4분기에도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려고 하면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조금 부각이 되는 업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 GDP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업종들이 어떻게 나오냐, 업종들에 따라서 국내 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한 분석, 향후 또 제가 전망치 시장 이슈 나오면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는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 주요 이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제가 6호 제재로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장 부진 요인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수급 주체가 실종됐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나오는 요인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GDP 발표 양호하게 나왔던 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보시면 코스피 시장 볼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기 오랜만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사고 팔고 조금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8월 달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수를 바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 위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기업 실적에 따라 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LG화학 좀 안 좋게 나와서 독일 바스크 화재로 인해 올라갔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올라가고요. 실적 발표와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도 전례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흐름들 최근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2000선을 근처로 치열한 공방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시장 제가 기관이 17거래 연속 매도 흐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수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기관은 지금 17거래 연속 매도 흐름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온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신권입니다.
연기금 매도 금액에 비해서 투신권의 매도 금액이 절대적으로 커졌어요. 최근에 투신권 계속 매도하죠. 계속 매도합니다. 연기금 어떻죠? 매도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연기금 팔고 투신권 팔고 금액이 비슷하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8월 24일부터 한 두 달치를 보겠습니다. 두 달치를 보면 연기금이 보시면 1,400억 팔았죠. 그런데 투신 얼마 팔았죠? 4,500억 팔았습니다. 기간 전체 물량의 연기금과 투신이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비중 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요? 여기 시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대형주유제 벤치마크 복제를 하라는 지시로 인해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팔아서 대형주유지로 가기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팔았는데 투신권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시장, 물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 다를 합치게 되면 기업 실적은 조금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을 나눠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패턴이 어떻게 올라갔냐? 연기금이 팔면 투신권이 따라 파는데 투신권이 좀 많이 판다라고 보시면 최근의 등락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개인들만 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급등락이 많은 종목, 그리고 테마에 섞인 최근에 이슈가 된 건 대선 관련주들이죠. 대선 관련주들 올랐다 빠졌다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철저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 시장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만만치가 않은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매매 동향 봤으면 어저께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은 어땠는지 볼게요. 제가 이 수치를 보는 거는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들의 패턴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요건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그런데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보시면 기관들이 사거든요. 실적, 전망치 좋은. 근데 어떻게 되죠? 개인들은 팝니다. 개인들은 팔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하루는 좀 팔긴 했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 많이 샀었어요. 삼성전자 기관 삽니다. 근데 개인들은 또 팝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주들 요즘 업황 전망 좋죠. 외국인 기관 삽니다. 근데 개인들 어떻게 되죠? 개인들 포스코도 팔아요. 계속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는 보시면 외국인이 한샘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샘으로 외국인들 어제 왜 많이 샀을까요? 왜 많이 샀을까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어저께 깜짝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7% 이상 급등의 흐름을 연출이 됐습니다. 자, 제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 예상치보다 워낙 전체적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수치로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실적 전망치가 하락했다가 다시 돌아서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다시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업종 간 불안정성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샘은 실적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24일 날 발표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증가한 4,748억 원, 영업이익이 또 31% 늘어났대요. 그래서 4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상은 이 수치보다 한 절반 정도로 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발표치는 시장에서 예상한 치 이상으로 훨씬 좋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돌아서고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는 낮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시작 물론 5분 이제 전입니다. 한샘이 많이 올라간 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최근 이제 부동산 업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신규 분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6만 가구 정도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분기에는 또 7만 가구 이상으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신규 분양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줄여야 되는 거나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여전히 늘어납니다. 여전히 늘어나요. 서울 쪽도 그렇고 지방 쪽도 그렇고 신규 분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여전히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도 조금씩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도 보시면 그와 비슷한 흐름이에요. 코스닥 종목 수급의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CJENM 외국인 샀는데 개인들은 또 팝니다. 자, 카카오 조금 순매수 흐름이긴 한데 많이는 안 샀어요. 네, 많이는 안 샀고, 자, 그리고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외국인들 매수 들어갔는데 개인들 또 매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외국인이랑 비슷하게 샀던 경우도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GRT 개인들은 삽니다. 외국인은 파는 흐름입니다. 물론 GRT는 상한가 가서 오늘 또 강한 흐름들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받친 주제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장 시작하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자, 펀드 자금 동향 간단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수급 주체가 지금 안 보이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도 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되고 순유입 흐름이 등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입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온 자금이 719억, 빠져나간 자금은 300억입니다. 들어온 자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투신권에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코스피 주가를 받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이것도 대기자금이거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금 이상 이슈로 여전히 펀드 자금 여력은 있다.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시황 요약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엇갈린 경제지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엇갈린 경제지표 기업 실적 유가 흐름에 따른 시장 등록이 지속된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자. 국내 시장 어떻죠? 중국 유가 제재로 인한 관련주 하락 그리고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3분기 실적 발표 공미도 이슈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간 비밀 전략이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